반갑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마 명창은 우리 아주 짧게 볼 수 있으니까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 원나라 말기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홍건적의 이제 주도했던 인물로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명의 태조 홍무제가 되고요. 하지만 그 전에는 평민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거의 거지에 가깝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탁발승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백령교라고 하는 종교 집단에 들어가서 이제 이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홍건적의 난에 같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농민 반란이었고, 뭐 종교 집단이었지만 농민 반란에 가까웠다고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원의 이제 압제에 시달리고 있던 한족들의 한을 담은 뭐 난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내세웠던 게 뭐 오랑캐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종교 집단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을 몰아내고 명을 건국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때 명나라는 꽤나 오랫동안 좀 이어지게 됩니다. 네, 태종 홍무제의 정치 한번 보겠습니다. 황제권을 강화합니다. 재상제를 폐지했고요. 관료에 대한 감찰도 강화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거의 거지처럼 살아가면서 시골들을 돌아봤을 때 관리들에 대한 부패가 너무나도 심했다는 거죠. 부정비리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감찰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토지대장, 호적대장 이런 거 새롭게 정비합니다. 세금 거두려고 했겠죠. 그리고 좀 독특한 건데 최초의 이제 지방자치적인 세금 징수제도라고 볼 수 있는 농민자치하는 거예요. 이갑제라고 하는 걸 좀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들에 대한 수탈이 너무 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낸 자치적인 좀 세금 징수 제도이자 그리고 치안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 이제 110호를 1, 2로 둬요. 그래서 요 1, 2 중에서 부유한 10호를 이제 2장호로 두고요. 여기에서 이제 10가구가 순환제로 돌아가면서 1년씩 2장 임무를 담당합니다. 자, 그리고 또 나머지 100호는 10갑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갑은 이제 10호가 되고요. 이 10가구가 순환제로 돌아가면서 1년씩 갑수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매년 한 명의 이장이랑 갑수 10명이 이제 활동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육유라고 하는 6가지 뭐 유교 가르침이에요. 이런 걸 이제 반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명을 이제 아주 번영을 이끌었던 인물은 영락제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조선으로 치면은 수량대군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카를 죽이고 찬탈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베이징으로 촌단위에 뭐 자금성 이런 걸 만들기도 했고요. 몽골도 원정했고 베트남 복속하고 아주 영토를 넓혔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화 이제 환관이죠. 정화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보내서 항해를 추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중에 뭐 정화 우리 수업 시간에도 봤었지만 뭐 한관 출신이긴 하지만 이슬람 교도이기도 해서 이 사람은 일종의 요 이제 이슬람 지역을 왕래하고 하는데 아주 지리도 밝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이제 7차례 정도 항해를 했고 아프리카까지 항해를 했습니다. 서양 대항해 시대보다 조금 더 앞서죠. 그래서 신항로 개척한 것보다 훨씬 앞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명나라는 전 세계를 막 식민지로 둔다거나 그러지 못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서양 애들은 사실 좀 아주 좀 자기들이
풍요롭지 못했지만 명은 자기들이 워낙 풍요로웠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나라를 막 식민지 삼거나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실제로 자기들이 식민 지배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공하고 책봉 이런 걸 이제 하는 그런 대상국을 조금 더 늘려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환관들이 이제 정치 참여하게 되면서 아주 정치 기강이 문란해졌고 거기에 몽골 왜구 이런 거 아주 침략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보면 고려 말 때 왜구들이 엄청나게 침입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가중한 세금으로 결국은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자성이라고 한 사람이 농민 반란군을 이끌게 됐고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때 이 사람이 내세웠던 정책들이 보면 아주 멋져요.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자. 그리고 3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겠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아주 반길 만한 정책을 이끌었죠. 그래서 베이징까지 막 점령하고 아주 큰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청군과 연합한 명장군 이제 오상계에 의해서 패하게 되지만 이때 이제 끌어들였던 이제 청나라 군사대에서 결국은 명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중국은 이런 역사를 계속 반복해요. 외부 이제 이민족들을 계속 끌어들였다가 결국은 그 이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유교는 뭐 이런 겁니다. 6가지 가르침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청 봅시다. 우리 뭐 앞서 이제 여러 민족들, 이민족들 봤었는데, 뛰어난 통치자가 나오게 되면서 흩어져 있던 부족들을 통일하게 되면 아주 큰 세력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주족, 뭐 예전엔 여진족입니다. 이 여진족이 만주족의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하게 됐고요. 그래서 후금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전에 금이 있었잖아요. 후금을 건국을 했고, 아주 세력을 키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태종 때 이제 몽골을 공략하면서 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선을 침략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도 아주 큰 곤욕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게 이제 강희제, 공정제, 걸륭제라고 하는 3대 130여 년간인데 이때 뭐 어마어마한 태평성대를 누렸고요. 그래서 뭐 강건성세라고도 합니다. 강희제, 공정제, 걸륭제 요 3대 그래서 팍스 만추리아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큰 세력을 형성했고 오늘날 중국의 영토 대부분을 확보했던 게 바로 요 시대 때죠. 그래서 뭐 지금의 신장 자치구, 뭐 시장, 내이멍구 이런 데들 그리고 러시아와의 국경선까지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서 설정을 하는 등 대만 지역까지 정벌을 하게 되고 아주 전성기를 누렸던 게 바로 요 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봐둬야 될 게 이제 통치 방식인데 원나라 때 이제 몽골 제일주에 의한 이제 역사적인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압책과 회유책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압책으로는 변발을 이제 강요하고요. 그리고 청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족들이 막 중화사상 내세우는 걸 아주 반대를 해요. 하지만 회유책으로는 한족 제도를 좀 인정해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과거제 이렇게 시행할 때 한족도 관료로 같이 등용하는 만한병용제라고 만주족, 한족 같이 등용한다는 뜻입니다. 만한병용제 이런 것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도 좀 어느 정도 존중했고요. 농민의 조세 부담 이런 것도 좀 경감시켜주는 등 아주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런 정책들을 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나가고 발전했죠. 우리 청의 문화 이런 부분은 또 안 보니까 여기까지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 중국사는 끝났습니다. 다음엔 서양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